와 진짜 이번 갤럭시 S6 시리즈 진짜 잘 나왔는데 삼성페이만 됐어도 와씨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제 갤럭시 언팩이 열린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사실 지금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갤럭시 영상들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도 굳이 제가 만드는 워치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워치 시리즈를 제 돈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자는 시간까지 좀 줄여가면서 워치를 분석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히 이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갤럭시 워치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계는 역시 패션템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비교하기 좋게 모든 디스플레이에 똑같은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눈으로 봐도 딱 차이가 나죠? 베젤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갤럭시 워치 5를 써본 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뭐냐면 이 베젤이 진짜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것보다 이 40mm 갤럭시 워치의 베젤이 줄어든 게 진짜 티가 많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 베젤의 두께가 40mm나 44mm나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워치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베젤이 더 많이 티가 나요. 그래서 손목이 좀 얇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 40mm를 샀을 때 되게 안 이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베젤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워치 클래식 모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의 전 모델이라 그러면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이 될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제품 크기 자체는 옆으로 한 1mm 정도 더 늘어나긴 났는데 베젤이 훨씬 얇아졌고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더 커져서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 이번 갤럭시 워치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요, 요 실버 모델이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저는 원래 블랙 색상 좋아하고 웬만하면 비슷한 급이면 블랙으로 사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디자인에서 느낌이 실버가 예뻤으면은 전 제가 메인으로 쓰려고 했던 이 큰 모델을 블랙이 아니라 실버로 살 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실버 색상이 진짜 예쁩니다. 이건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제가 샀을 때 기준인데 어느 게 제일 예쁘고 잘생겨 보이나요? 이거는 평범한 여성분이 샀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제일 예뻐 보이나요? 실버가 제일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이렇게 손목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차보니까 예전작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워치 6가 착용감이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전작인 갤럭시 워치 5고요. 이게 이번에 나온 갤럭시 워치 6인데 이게 훨씬 더 착 감기고 착용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께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 워치 시리즈의 두께 좀 정확하게 표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센서 부분이 꽤나 두꺼운데 이 센서 부분의 두께를 빼고 두께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갤럭시 워치 5 프로의 두께는 스펙상 약 10mm인데 측정을 해보면 약 15mm가 나오고요. 이렇게 평평한 모델의 워치 5의 두께도 재보면 실제 시점값은 이렇게 약 13mm가 나오는데 스펙에는 9.8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제조사에서는 이 센서를 두께에 표함하지 않으니까 센서는 더 두껍게 만들고 본체는 더 얇게 만들어 놓고 제품이 더 얇아졌어요 라고 광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워치 스펙상 두께는 이제 안 믿으니까 실제로 전작하고 비교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워치 5랑 6 큰 모델 작은 모델을 이렇게 다 측정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0.3mm 정도 얇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에 찼을 때 무게중심도 조금 더 손목에 가까워졌을 거고요. 그리고 두께가 더 얇아졌으니까 이렇게 찼을 때 착 감기는 느낌이 든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 수치상 더 얇아졌다는 게 아니라 체감이 될 정도예요. 디스플레이 부분 튀어나온 게 훨씬 더 얇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워치가 아니라 클래식 모델 기준으로는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눈으로 봐도 확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근데 물론 이건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이렇게 넘으면서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커지기도 했고 안에 들어간 센서나 기능도 좀 늘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진 건 이해는 하겠지만 그냥 워치 6는 모르겠는데 워치 6 클래식은 착용감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워치 6 클래식 중에서도 이 작은 모델에 이 자그마한 공간에 필요한 센서나 이런 거 다 넣다 보니까 안에 밀도가 훨씬 높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밝기예요. 사실 기껏 예쁘게 워치페이스 꾸미고 이렇게 해도 밝은 야외에서 봤을 때 이거 제대로 안 보이게 되면 이거 좀 반쪽짜리잖아요. 근데 이번 갤럭시 워치 6는 밝은 곳에서 밝기가 2배나 늘어났어요. 실제로 야외에서 봤을 때 밝기 차이가 눈에 되게 많이 띄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밝기가 밝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빨리 닳을 수가 있으니까 전작보다 이번 작이 조금 더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야외에서 보통 워치 화면만 이렇게 보고 있을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얘기 나온 김에 이번 갤럭시 워치 배터리 실사용 후기도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워치 6의 배터리는 전작보다 물리적으로 조금 늘었는데 화면이 조금 더 커져서 그런지 사용 시간
실시간에선 스펙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큰 모델을 가지고 좀 측정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용 패턴 학습 중이라 나중에 실사용할 때보다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았겠지만 저는 이 갤럭시 6 클래식 47mm 모델을 잘 때도 차고 자고요. AUD도 항상 켜놓은 상태로 그냥 24시간 계속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고도 16시간이 지났는데 배터리가 8%나 남았고 이때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그렇지 이게 사용 패턴 최적화가 다 끝나고 나면 꽉 채우면 한 이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배터리 성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워치페이스를 어떤 걸로 하느냐 또 사용 패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냥 충전을 하루에 한 번쯤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랑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갤럭시 워치 6 언팩에서 진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면 측정이었잖아요. 저도 이걸 착용하고 수면 측정을 좀 해봤는데 자, 이날이 제가 갤럭시 탭 영상 올린 날이고요. 갤럭시 폴드를 계속 분석하고 있을 때 이때인데 보시다시피 잠을 얼마 못 잤죠. 그래서 그런지 수면 점수도 되게 낮고 자고 일어나서 계속 피곤하다고 느꼈는데 보시다시피 정신 회복이나 신체 회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수면 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단계는 뭐 원래도 있었던 기능이기도 한데 이때 보니까 수면 중 산소 이런 것도 나오고 수면 중 피부 온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면 중 피부 온도는 제가 설정해서 안 켜고 잤기 때문에 다음날 이거를 켜고 잡았어요. 9시간 12분 잤고 이때는 수면 점수가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플립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큰 건 좀 해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꿀잠을 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는 자고 일어나서 신체 회복이나 정신 회복이 되게 많이 됐다고 되게 수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재밌는 거는 수면 단계도 단계인데 밑에 보니까 수면 중 산소량도 이렇게 나오고 수면 중 피부 온도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측정되는 게 많고 특히 이 수면 점수 부분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꼭 이번 갤럭시 워치 6의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삼성 헬스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날짜가 5월 11일인데 이때도 이렇게 수면 점수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수면 점수나 신체 회복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있었던 모델도 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수면 코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니까 최근 30일 중 7일간 수면을 기록하고 나면 갤럭시 워치에서 수면을 어떻게 자면 좋을지 막 이렇게 수면 코칭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최소 7일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계속 테스트는 할 거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항상 이제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자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차고 자면 배터리 충전은 언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 갤럭시 워치 시리즈들이 충전 속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한 30분 정도 충전하면 한 40%, 한 1시간 반 정도 충전해야 100% 충전이 되는데 제가 샤워하고 나갈 준비할 때 충전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30분이나 길면 1시간 정도는 걸리겠지만 1시간 반까지는 안 되니까 제가 갤럭시 워치로 매일 수면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샤워할 때 말고도 중간중간에 충전을 좀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워치 6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로 나온 스트랩이죠. 이전에 있었던 갤럭시 워치에서 스트랩 교체하려면 여기 되게 깊게 있는 핀을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뺄 수도 있는데 다시 꽂아주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꽂은 다음에 손톱으로 눌러서 꼽고 그리고 이 높이를 다시 이렇게 또 일일이 맞춰줘야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트랩 교체 편의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개선했어요. 하나는 이제 스트랩을 교체할 때 가운데 이 교체 버튼이 있어가지고 요거만 누르고 이렇게 빼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꽂아줄 때 얼마만큼 이게 깊게 넣어야 되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됐는데 그냥 여기는 버튼 누르고 이렇게 딱 밀어주기만 하면 바로 위치가 맞다는 거.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가이드가 없으면 워치 5고 가이드가 있는 게 워치 6죠. 물론 이제 줄 교체할 때 이렇게 워치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교체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반대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밀려 그러면 가이드에 걸려가지고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밀어주려고 해도 이 모양 자체가 점점 넓어지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꽂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 나온 스트랩은 기존에 있었던 갤럭시 워치에 있는 스트랩을 빼고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호환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스트랩도 이번에 나온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에 호환이 된다는 거는 되게 좋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하드웨어적인 변화라면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새로 나온 신규 제스처 그리고 삼성페이, 마지막으로 워치 활용법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삼성페이가 궁금하겠지만 먼저 신규 제스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지금 삼성페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신규 제스처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접근성으로 들어가서 조금 내리면 입력 및 동작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니버셜 제스처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유니버셜 제스처를 활성화 시켜 볼게요. 기본 설정은 손목을 2번 흔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 노란색 가이드가 뜨는데 이거를 손가락을 한 번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고 2번 터치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요. 한 번 누르면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주먹을 2번 쥐게 되면 메뉴가 뜨고요. 다시 주먹을 2번 쥐게 되면 메뉴가 없어지고 한 번 주먹을 쥐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으로 가이드 되어 있는 게 조금 보기가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니버셜 제스처 포커스 색상을 뭐 회색이나 이런 걸로 바꾸면 조금 티가 덜 나긴 하고요.
그리고 이 유니버셜 제스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활성화가 풀리기 때문에 다시 쓰고 싶으면 제스처로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기능 막 그렇게 엄청 유용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걸 되게 유용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애플워치에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되면서예요. 애플워치에서는 이걸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애플페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갤럭시 워치 6의 신기능이 아니라 갤럭시 워치 5에도 원 UI 베타 버전에서 이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최근에 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 되는 거 보고 또 그걸 어시스티브 터치로 쉽게 하는 걸 보고 갤럭시에서도 최근에 기능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삼성페이 얘기할 차례예요. 사실 삼성페이는 삼성 기어 S3였죠. 그때 MST랑 NFC 모듈이 둘 다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셀룰러 모델 사면 단독으로 삼성페이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게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는 갤럭시 워치들은 MST 모듈이 다 빠지면서 삼성페이도 같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삼성페이는 갤럭시 워치에서 못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삼성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요. 근데 최근에 애플워치에서 애플페이를 쓸 수 있으니까 갤럭시 워치에서 NFC 기능만이라도 좋으니까 삼성페이 제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되게 원성이 많이 나왔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니버셜 제스처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여기 있는 삼성페이 앱이에요. 제가 이번에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를 구입할 때 다른 거는 다 블루투스 모델로 구입했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6 클래식만 이렇게 셀룰러 모델로 구입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셀룰러 모델에만 삼성페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갤럭시 워치 6에서는 삼성페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진짜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같이 진짜 갤럭시 워치를 실제로 쓰려고 셀룰러 모델까지 구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뭐 블루투스 모델로 구입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워치에 삼성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눌러야 삼성페이가 실행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길게 눌러봤는데 휴대전화에서 삼성페이를 확인하라 그러네요. 아 물론 뭐 최초 설정 한 번 정도야 휴대전화에서 세팅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켜봤는데 네, 이렇게 뜹니다. 지원하지 않는 워치래요. 근데 다 한글 버전 번역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테스트용이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걸 정식으로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삼성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택상으로는 삼성페이를 미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삼성페이를 정식으로는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순정 앱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앱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NFC 삼성페이는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은 저희도 아직까지 따로 저희 쪽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이렇게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은 어쩌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곧 삼성페이를 만나볼 수도 있다 이 말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얘가 MST 모듈이 탑재가 돼 있으면은 막 되게 광고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고객센터에서도 MST 모듈은 탑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MST 기능 없이 애플워치처럼 그냥 NFC만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진실은 관계자분들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삼성페이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지 않고 갤럭시 워치에서 바로 이렇게 어디에서 결제를 하고 싶으시면 셀룰러 모델 쓰시고 네이버페이를 이용해가지고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티머니요. 그건 스마트폰하고 연동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걸 진짜 실제로 제가 쓰려는 목적으로 셀룰러 모델을 구입했으니까 셀룰러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셀룰러 모델을 쓸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제 밖에서 전화 받는 용도로 셀룰러 모델 구입하실 거라면 그 밖이 어떤 밖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곳이라면 굳이 셀룰러 모델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웨어러블에서 워치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요.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원격 연결을 하면요. 그리고 갤럭시 설정에서 검색에 CMC라고 친 다음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이거를 눌러줘서 여기 다른 기기에서 전화하기에서 이 워치를 등록을 하면 이 워치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땡겨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워치만 착용하고 갔다. 그러면 워치를 헬스장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집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전화 워치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어폰 연결돼 있으면 이어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오는 전화는 이어폰이 없으면은 그냥 워치에 있는 마이크와 여기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폰 모드로 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통화 품질이 좋아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꼭 셀룰러 모델을 매달 돈 내면서 요금제까지 개통했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더더욱 그런 게 요 셀룰러 모델은요. 삼성전자하고 통신사하고 어떻게 좀 모종의 계약이 있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워치를 와이파이에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당겨받는 고기능 그거를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셀룰러 모델 가입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통신사에 매달 돈을 내야 되는 워치 요금제를 따로 가입을 안 하셨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 못 쓰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숨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헬스장 얘기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음악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앱 1순위가 뭘까요? 얼마 전까지는 멜론이 1순위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유튜브 뮤직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뮤직을 쓰시면요, 스마트폰 없이 갤럭시 워치만 들고 나가서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들을 수는 없지만요, 유튜브 뮤직에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유튜브 뮤직 앱에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간 다음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원하는 재생 목록을 미리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갤럭시 워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냥 블루투스 모델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튜브 뮤직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게, 유튜브 뮤직에 있는 음악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워치에 무선 이어폰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워치를 쓴다는 거는 대부분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한번 연결이 되어 있는 갤럭시 이어폰들은 여기에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바로 갤럭시 워치랑 이어폰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페어링 버튼 초기화 눌러가지고 다시 등록하고 그럴 필요 없이 편하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꼭 갤럭시 워치가 셀룰러 모델 안 써도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삼성페이가 셀룰러 모델에서만 된다 그러면 요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제가 정보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인으로 셀룰러 모델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유니버셜 제스처 기능 설명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 유니버셜 제스처 말고도 이 자체에 있는 제스처 기능 활성화시켜 쓸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갤럭시 워치 설정에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면 여기 제스처, 전화 받기, 전화 및 알림 끄기, 빠른 실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화 받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손을 전화가 왔을 때 위아래로 흔들면 전화 받는 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화 알림 및 끄기는 보시는 것처럼 전화가 왔을 때 손목을 2번 돌리게 되면 알람을 끄거나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스처 아까 많이 보신 것 같죠? 네, 유니버스 제스처 활성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유니버스 제스처 기능하고 지금 이 전화 받거나 거절하는 기능은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둘 다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빠른 실행을 누르면 손목을 2번 꺾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와, 이게 진짜 여기 있으니까 마치 꼭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화면이 켜진 채로 5초 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삼성페이가 실행되잖아요. 여기에 뭐 네이버페이를 넣던지 뭐 다른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앱들을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 스마트폰 설정에도 삼성페이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고 워치에도 들어가 있고 애플워치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이 여기 유니버셜 제스처로 들어가 있고,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갤럭시 워치용 삼성페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삼성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랑 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나? 그리고 갤럭시 워치 화면 워치페이스를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걸 계속 띄워넣긴 했는데, 저는 워치페이스 중에서 제가 직접 꾸며놓은 요게 진짜 유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가운데 날씨 나오고 제 일정 나오고 배터리 나오고 운동 나오고 위에 날짜고 이런 거 다 나오고, 요거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워치에서 시계 화면에 들어가면 여기 인포메이션에 가면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는 워치페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인포메이션 보드, 이게 좀 쓸만해가지고 이걸 눌렀고요. 그러면 이 모드 기준으로 꾸미기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경은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긴 한데 그냥 그대로 두고요. 컴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 1은 그냥 평소 운동할 때 쓰는 뭐 서킷 트레이닝, 컴플레이션 2는 저한테 좀 더 와닿는 걸음수로 바꿨고요. 가운데 있는 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두고 옆에 있는 컴플리케이션은 제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일정을 등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 컴플리케이션은 기본은 자외선 지수인데 기본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시계화면 꾸미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기에 맞춰서 꾸며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를 제가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활용법들이었어요. 확실히 이번 갤럭시 워치 6는 전부 다 확 좁아진 베젤, 그리고 이전 모델까지 다 호환되고 편의성이 강화된 스트랩, 그리고 더 밝아진 밝기와 클래식 모델의 부활, 그리고 엄청나진 않지만 조금은 향상된 성능까지 따져보면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전작보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고 전 이번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제 성능은 체감될 정도로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버벅거린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고요. 근데 이 성능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튼 여기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삼성페이만 지원해준다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속도는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긴 하고,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갤럭시 워치
갤럭시 6 시리즈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나 구입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본문에 제가 링크 남겼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뭐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어쨌든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번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좀 더 준비해가지고 후속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